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이 1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를 좀 못 미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전 분기보다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 시장의 반응이 좀 안 좋았다는 뜻일까요? 시장의 반응은 글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뜨뜻미지근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3%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0.5%나 미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국의 GDP를 보시면 예상했던 것은 3%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5%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상치에 미달했고요. 실제적으로 지난 분기까지 나타난 미국 GDP의 성장률 추이를 쭉 지켜본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정부 지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이 이번에도 크게 감소하면서 결국은 3%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었고요. 네. 또 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GDP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것은 개인 소비, 재고 증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2분기의 총수요의 증가가 제한적이라면 소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소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러가 최근 3일 연속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추세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달러의 일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제적으로 안전자산은 더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하락 각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갭을 동반한 하락이 나타남으로써 미국 경제의 일부 또 취약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강세가 조금 나타나는 양상, 미국의 이제 위험자산들은 상승 탄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양상으로 금융시장의 반응은 전개가 됐습니다. 네, 미경제 소비가 살아난 것이 우호적이었을까요? 이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이 GDP 흐름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소비가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주변 동향을 살펴보시면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나쁘지 않았고 지표상으로 봤을 땐 9분기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개인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고용의 질적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 탄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소매 판매,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자동차를 제했을 때 소매 판매인데요.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모두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2분기 들어서 이러한 양상이 조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소득입니다. 월별 평균 임금의 이 증가분이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네. 개인소득 중 임금소득은 여전히 감소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변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소득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노동 참가율과 고용 비율을 보면 계속 우하향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나 실업 관련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질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 탄력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용 부분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와 관련된 부담은 2분기에 시캐스터 그리고 시캐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고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는 개인 소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고용 지표도 포함해서 2분기에는 좀 둔화될 우려감이 몇몇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습니다.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죠. 근데 1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2분기에 G2 경기, 우리나라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미국과 이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22FRB가 과연 통화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 늘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2분기에는 증시의 격언상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트랙 전략, 낙폭과대주들이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시도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머물고 있는 실적 호전주, 또 실적 호전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다만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의 상황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꾸준하게 좀 끌고 가는 전략이 꼭 맞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내고 있는 뭐 통신업종, 음식료업종,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너무 올인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2분기에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 후반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이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정도에 ECB라든지 미국 쪽에서 뭔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다면 그때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미리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지표상으로 봐야 될 것은 뭐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엔화의 움직임 보시면 이 지금 차트는 엔화의 순수한 가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까지는 일방적으로 내려가기만 했던 엔화의 방향이 100엔대 근접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죠. 물론 방향성이 이렇게 틀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엔화의 움직임이 100엔대 부근에서는 탄력이 줄어들고 엔화의 가치의 약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가진 않더라도 박스 안에 묶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 안에 묶이게 된다면 그동안 엔화 관련 우려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바로 이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는 이상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반등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엔화의 방향성도 박스권이라면 이들 종목의 움직임도 추세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